제 이제 2교시에 들어갑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 자원봉사 활동. 노인, 이제 장애인, 이제 다문화, 이렇게 세 분야의 부분의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여러분 이제 여기는 솔깃하죠. 청소년은 재미없죠. 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하면 바로 직후든지 대상이었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노인은 여러분이 모르죠. 경험하지 않았고 그 연령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 하면 유엔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 저는 아직 노인 아닙니다. 노인에 가까워지고 있죠. 저도 이제 대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이 노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노인을 이제 봉사하거나 이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인하면 우선 사고를 알아야 됩니다. 사고. 노인의 이제 어떤 고민이나 고통, 이런 어려움, 그걸 사고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경제 부분입니다. 이들은 이제 사회 활동이 중단되죠. 그래서 수입이 이제 줄어들죠. 물론 요즘은 이제 연금이 있어서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움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다. 두 번째는 의료입니다. 의료.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들죠. 그 연금이 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제 견디는 거죠. 또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을 모시면 이제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됩니다. 병을 키우는 거죠. 돈이 아깝다 해서. 또 단순히 돈이 아깝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목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을 모시고 있는 이제 가정에서는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료함. 무료함. 그러니까 이제 하실 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중단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을 열심히 누리다가 중단됐죠. 많은 부분. 이제 무료함도 있습니다. 그게 무료함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하던 걸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되지? 그건 아니죠. 공부해야 되죠. 지금도 이제 수강하고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료함, 이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굴 만나고 어디 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누굴 만나야 되고 뭐 이게 일정을 계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무료함이죠. 하루하루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 여러분 이제 노인하면 일단은 어르신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게 해드리지 않죠. 그래서 효자는 부모님에게 끝까지 용돈 타는 효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돼도 그 손주한테 용돈을 주는 능력 때문에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그 아들은 이제 손주 용돈은 그러니까 아들 용돈은 할아버지가 주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작전도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돈을 일정 부분 드려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조금 주고 할아버지는 이제 적정하게 막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이게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러면 이제 손주는 용돈 주는 할아버지가 좋죠. 용돈을 안 주는 할아버지보다 용돈 주는 할아버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외당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좀 케어하고 돌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자원이란 말, 봉사활동이 붙어서 좀 설명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활동이라기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른들을 살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들, 나눠줄 수 있는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게 그게 결국은 자원봉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관계는 이제 소외나 이제 고독이 되죠.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가까운 이웃이 떠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고립되죠. 점점 일상생활의 반경이 좁아지니까 이제 고독하게 되고 이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기능도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체력도 떨어지죠. 기능도 떨어지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 이제 신체적 기능도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딜 과거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또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80노인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일정 부분에서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봐서 앞질러 가든지 재촉하지 않고 경계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좀 가는 게 수상하다 그러면 여성 아니면 노인이니까 혹시 여러분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빵빵거리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땐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좀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데요. 앞에서 좀 천천히 가.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운동신경이 좀 둔하거나 좀 그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이 추월하면 되고요. 너무 괴롭히면서 막 새치기 하면서 가는 그런 분들이 앞에 나타나면 생각의 차이예요. 얼마나 바쁘면 잘할까? 양보해주는. 그런데 저 면허증 뺏어야 돼.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이렇게 혈압이 오르면 누구만 손해요? 그 친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속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는 당사자만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이해되고 수용되는데 내가 너무 잣대가 엄격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 엄격한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힘이 드는 거죠. 그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려다 보면 화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사시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될 텐데 막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에 하는 활동 기간에 이제 해가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이 이제 그 장애인 그 어떤 가정이나 대상으로 이제 돕게 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이해와나 또 어떤 수용될 수 없는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잣대가 엄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스스로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오기 전에는 그 성남에 백향목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목회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개척하고 이제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신방이 없거나 조용할 때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루에 많으면 20명, 적으면 한두 명씩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단골로 오는 분들은 500원, 1000원 줘요.
근데 저하고 30분 이상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은 제가 10,000원짜리 주거나 또 20,000원 주거나 그렇게 해요. 30,000원 줄 때도 있죠. 근데 그 밥 먹듯이 오는 분은 1,500원 주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그분은 얘기해봐야 그분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내버리죠.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열심히 살아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이 겉보기에 멀쩡해요.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해요. 근데 국어를 할 사람이 안 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 겉모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이제 10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니까 자기의 신체 구조를 보여줘요. 수술 자국도 보여주고. 여러분 이제 젊고 40대인데요. 30대 후반 40대인데 저는 일을 못해요.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이 팔도 부러져서 쇠를 넣었고 옆구리도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런 수술 자국을 다 보여줘요. 다리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나 이제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대수술을 한 거죠. 상계 기적인 거죠. 근데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자식도 전부 다 가정을 떠나서 해체가 되죠.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이별 아닌 이별이 되고 이제 엄마가 활동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언니 집에 있든지 뭐 그 친척 집에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자립해서 독립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화 속에서 이제 듣게 되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럼 그분은 80대 노인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쉽게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말 한마디 천년빛 갚는다고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은 판단, 공정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것은 곳곳마다 점심을 주는 곳들이 많았어요. 성남 제주도 가면 모란에 또는 태평동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밥을 주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은 거기에 가서 밥을 먹죠. 지금 자원봉사 대상에서 노숙자는 빠져 있는데요. 실제 노숙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락시장에 가면 밥도 주지만 매주 목요일은 의사가 상주해요. 무료 진료도 해줘요. 또 약도 무료로 줄 수 있고 또 무료 진료해주면서 진단서를 떼주면 또 약 처방전까지 주죠. 그럼 또 약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어요. 저 미아리 가면 그 무슨 병원이죠? 거기 가면 이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약을 주는 그런 또 병원에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꽃동네를 아시나요? 꽃동네. 거기 가면 꽃동네 어느 신부님이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에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도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다 돼가죠. 서울과 경기도에서 무료 급식, 그다음에 무료 진료, 그걸 거의 파악해 놓은 그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 굶지는 않을 것에 하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면 1,000원, 2,000원, 또 이렇게 나하고 대화하다가 10,000원 받으면 모아서 저금도 하고, 그 저금 통장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원씩 받는 데가 20곳이다. 그럼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러니까 구걸할 10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저는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은 그 노숙자 쪽은 사실은 이게 언급하지 않고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아무튼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그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어려움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은 실제 사회적 신분이 낮아지죠. 직업을 다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의 변화도 있고 건강을 지키는 어떤 기술도 케어하는 기술이나 이런 도구들도 발달돼 있죠. 도시화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겪는 게 빈곤, 경제 문제죠. 그 다음에 질병, 무의, 소외 이런 문제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라고 그럽니다. 이걸 사고, 노인의 사고, 네 가지 그 어떤 고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이제 주어집니다. 노인들에게는 그 약화되는 어떤 가정의 부양 기능,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이제 과거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요양원에 이제 그 맡기고 이제 일상생활 하게 되죠. 그래서 케어가 안 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일상생활 할 수 없는 노인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 이제 고독사는 너무 외롭고 이제 고독해서 자살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것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근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 지원하고 제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이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롭고 그 좀 다른 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생각을 좀 바꾸어지게 상담할 수도 있고요. 가족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세대 차가 크기 때문에 세대 간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나 충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현대 그 과학 기기들, 뭐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적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물론 이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그 문화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또 이것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어떤 그 반을 구성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정이 있죠. 시골에 가면 노인정.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가르치는 거. 스마트폰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음악, 또 어떤 종이접기라든지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 놀이라든지 그분들이 그 사용하는 운동 기구도 좀 일정 부분 지원되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또 그 식재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주방을 이제 현대화해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시골에 큰 당숙이 있는데 시골에 갔더니 집엔 비어 있어요.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노인정에 계셔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면 거기가 바로 의식주가 거기서 이제 해결되더라고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정에 가니까 이제 계시고, 그래서 당숙 내외를 이렇게 뵙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노인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대형 버스가 와서 거기는 완전 이동 병원이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진료해주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노인에게. 그 서비스가 뭔지 많은 그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또 상담. 그 노인들은 어떤 그 소재나 주제로 상담해야 되는지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또 임상 그 결과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많은 책이나 문서들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민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스마트폰부터 생각이나 문화나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은행 가서 은행 업무를 보는 일, 또 동사무소나 지역 그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고 신청하는지, 그다음 뭐 이런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고 개설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권익, 노인의 권익, 그걸 대변해주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사회 노인들이 그 지역 주민, 지역사회로부터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변인이 돼주어서 그 지역사회 또 뭐 주민센터나 동장이나 이제 다양한 분들,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설득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게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주고 그것을 어른들이 정당한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와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이제 심리적 문제, 이제 안부 전화라든지,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어르신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또 손주처럼 자녀처럼 전화 드리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은 결연, 친구와 연결시켜 준다든지 또 이 할아버지가 없는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한다든지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찾아서 매뉴얼화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3교시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